1978년 10월 12일 새벽 서울 한 종합병원 폐병동 청소부 김모 씨가 복도벽에서 붉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그 말을 하면 안 되라는 문구가 피처럼 번져 있었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다음 순간 바닥에 쓰러졌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맥박도 없었대요. 경찰 조사에서 벽의 액체는 사람의 혈액이었고 DNA는 병원 기록에 없는 남성의 것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그 복도엔 감시 카메라도 조명도 복구되지 않았어요. 은퇴한 간호사 박영신 씨는 2020년 다큐 인터뷰에서 그날을 떠올렸어요. 1978년 7번 병실에서 한 남자 환자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나는 죽지 않았다고 속삭였다는 거예요. 당시 환자는 뇌전도 검사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후였고 생명 유지 장치만 가동 중이었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기계가 동시에 꺼졌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심전도는 평탄했고 체온은 순식간에 떨어졌대요. 그녀는 그건 죽음이 아니었다. 누가 뭔가를 말리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최근 실습의사 최모 씨가 병원 아카이브에서 1978년 기록 뭉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진술 금지 7번방 환자 사인 불명이라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엔 모든 증언은 파기됨이라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죠. 당시 폐병동 호흡기 감염 사망률은 25%였고 감염 경로는 메세이로 확인되었지만 7번 환자에겐 그 균도 다른 병원균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기록에는 자연사로 처리되었지만 부검 보고서는 원본이 사라졌더라고요. 그가 메모를 다시 펼쳤을 때 스탬프 색이 진해져 있었어요. 2023년 겨울 수도권 한 종합병원의 보안팀은 1978년 이후 사용 중단된 폐병동 7번방의 백업 CCTV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산소호흡기 마스크가 공중에 떠 있었죠. 아무도 없는 밤 마스크가 천천히 바닥에서 떨어져 나와 천장 쪽으로 떠올랐어요.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입으로 그걸 쓰고 있는 것처럼. 정지된 화면을 확대해보니 마스크 안쪽에 응축된 숨결 자국이 선명했거든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은 폐병동 공기 샘플을 재검토했어요. MSA 외에 인간의 발성 주파수에 반응하는 미확인 세균의 DNA가 검출됐다는 보고가 나왔죠. 실험실에서 80에서 120Hz 사이의 음성 자극을 주자 세균의 대사 활동이 3배 이상 증가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주파수대가 인간이 말을 할 때 발생하는 음역대와 일치한다는 점이었거든요. 마치 말을 하면 누군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7번방의 마지막 입원 기록을 추적하던 중 한 남성 환자의 사례가 발견됐어요. 퇴원 후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는 매일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들은 말을 먹는다는 중얼거림이 녹음 기록에 37번 남아 있었죠. 의사는 이를 망상으로 판단했지만 그의 호흡기 조직 샘플에서 앞서 발견된 미확인 세균이 동일하게 검출됐어요. 입을 열 때마다 폐 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였다는 기록도 있었고요. 이 채널 구독하면 공포 괴담 귀신 미스터리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려요. 1983년 2월 14일 밤 병원장 이광수 씨는 비공개 회의 중 그 말을 실수로 입 밖에 냈어요. 회의록엔 기록되지 않은 대화였죠. 근데 그날 자정이 지나고 경비원이 사무실 문 아래로 피가 스며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산소호흡기가 터진 듯한 소리가 났더라고요. 그는 발견됐을 땐 이미 호흡을 멈춘 상태. 그런데 이상한 건 주변에 아무런 외상도 없었고 폐는 완전히 비어 있었던 거예요. 마치 공기가 빨려나간 것처럼. 2010년 의료기기 엔지니어 최민호 씨가 폐병동 인터컴 시스템 점검 중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어요. 전선 속에서 반복되는 여성의 음성이 흘러나온 거죠. 마치 40년 전 테이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재생되는 것처럼.
그는 신호를 디지털로 추출해 봤더니 들리지 않아야 할 대상이 말하고 있다는 문장이 37번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병동엔 여성 환자 기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음성의 주파수는 인간의 귀로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 17.5Hz였고 기계로만 분석 가능했거든요. 그 음성을 받은 언어학자 김나리 박사는 분석 끝에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반복된 문장은 한글도 영어도 아니었죠. 여러 사망 환자의 모국어 중국어, 일본어, 구한글, 심지어 1970년대 방언까지 섞인 조합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문장 구조가 살아있는 언어의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죽은 뇌에서 발화된 음성처럼 문법도 없고 의미도 단절되어 있었죠. 그런데 정확히 37번 반복된 이유는 1978년 폐병동에서 사망한 환자 수와 일치했어요. 2023년 12월 21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 79세의 노안 환자가 실습 의사에게 손을 뻗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일그러졌지만 눈은 정신을 간직한 듯 초점을 맞췄죠. 너도 그 말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속삭인 그는 자신의 피로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우라며 마지막 필체를 남겼을 때 심장 박동은 평탄해졌어요. 그런데 그가 쓴 문장은 병원 기록 어디에도 없었고 실습 의사는 그 문장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기록 보관소에서 1970년대 폐기된 병원 일지를 조사하는 과정 중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유리암 안에 보관된 수첩에서 매번 특정 문장을 기록으로 남긴 의료진이나 환자는 다음날 사망으로 표기되어 있었죠. 그건 말해선 안 돼. 들리고 있어. 말을 삼켜 같은 문구가 반복됐고 쌓이는 호흡 부전이지만 감염 소견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문장들이 당시 병동 공기 중에서 검출된 외세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의 증식률을 25% 이상 높였다는 실험 결과였어요. 실습 의사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눈동자는 약간 돌았고 입가엔 의미심장한 미소가 맺혀 있었죠. 저는 이제 그 말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속삭였어요. 뒤에서는 산소호흡기의 경보음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호흡곤란 환자 3명이 동시에 의식을 잃은 직후였고 감염균 양은 평균 30% 급증했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평온했고 말을 마친 뒤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이 일제히 정렬되는 소리가 났어요.